안녕하십니까. 준영TV TMI랩 안무원연구소 연구소장 준영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R로 배우는 데이터과학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강의 소개, 데이터과학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개발 환경 R과 RStudio 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목적은 데이터 과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실습 중심으로 배웁니다. 이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한번 몸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 언어와 R 스튜디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또 파이썬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왜 R로 하느냐? R은 파이썬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R은 오로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을 배우면 데이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예측, 프리딕션, 추론, 인퍼런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군집, 클러스터링 요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의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겠지만 실제로 응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글의 데이터셋, 타이타닉 데이터셋 뭐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케글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전 데이터 분석을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만 봐도 재밌어요. 맛볼 때가 제일 재밌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R의 특징도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 FP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R은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데 R은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을 배우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주요 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분이 R이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혹은 데이터 과학을 공부해보고 싶다거나 이 데이터 과학을 공부해야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까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과학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입구거든요. 그래서 R을 통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혹은 데이터 과학 혹은 이 둘 다 공부하고 싶은 분한테는 딱입니다. 기존의 다른 강의들과는 좀 차별화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에 대한 그 비전공자 대상에, 그러니까 진짜 통계학과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문 강의,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이 그 고급 강의는 많은데 요 중간에 내가 이제 파이썬이나 C나 자바는 잘 하는데 데이터 과학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데이터 분석도 한 번도 안 해봤고 R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위한 요런 중간지대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대에 유의미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강의 교재는 모두를 위한 R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요 책입니다. 이 뺑아리가 R 깨고 나왔죠, 그죠? 오세정 교수가 쓴 한빛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2019년작 그 교재인데요.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쉬워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 연습 문제가 아주 풍부합니다. 좋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만 이제 쭉 풀어봐도 데이터가 입문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연습 문제 풍부하고
그래서 요 책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 책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아는 분들을 위한, 저거, R 데이터과학 강의로서 재구성을 해서, 그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다 읽어보고,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어보고 요 책을 한번 쭉 읽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강의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도 잠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과학은 알겠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붙었죠, 그죠? 그런데 뭐 빅데이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머신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데이터 과학이고 빅데이터고 머신러닝이고 인공지능인지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문제를 정의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팸 메일 분류 같으면 스팸 메일을 분류하자라는 문제 정의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팸 데이터를 쭉 수집하고 그걸 하고 비교하기 위한 햄 데이터, 그러니까 스팸이 아닌 메일하고 스팸인 메일을 쭉 수집하는데, 이게 이제 수천, 수억, 수백억 개의 메일을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수집해 놓고 보면 데이터가 대부분 다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되죠. 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전처리도 해줘야 되고, 막 결척지 있고 이러면은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탐색합니다. EDA라고 하죠. Exploratory 탐색적 데이터 애널리시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내가 이해를 해요. 이 데이터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 이제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죠?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저거 K-민지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고, KNN을 적용할 수도 있고, 뭐 디시전 트리를 적용할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여기만 기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시각화를 해서 결과를 그냥 보여주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능이 생기는 거죠. 인공지능, 그죠? 그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그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과학은 사실 어떤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제 큰 과학의 영역을 총괄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체 과정에서 다 데이터 과학이 개입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하고, 뭐 웹크롤링, 뭐 여러 가지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것, 데이터 웨어하우징, 뭐 그런 데이터 수집하는데도 많은 과학적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하고 전처리를 하는 데는 당연히 그거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 통계적 방법, 그 다음에 그거 랜덤한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그거 방법을 과학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 탐색하는데도 당연히 또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들이 적용이 되겠죠.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다 과학에서 과학의 영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할 때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도 사실 이건 수학에 가깝잖아요, 그죠? 예술과 수학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AI도 또 하나의 독특한 연구 분야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과학적 연구를 아우르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과학이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 사용할 R과 RStudio,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과는 달리 파이썬이 범용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반면에 R과 RStudio는 로스 이타카 같은 통계학자들이 만든 그거 도구기 때문에 R로는 데이터 분석밖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R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R 인터프리터 하고, 그 다음에 R 통합 개발 환경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하겠습니다. R 인터프리터는 3.6.3 버전을 쓸 건데, 이게 지금 4.0인가 뭐 4.2.0인가 뭐 까지 나왔는데,
원래 초에 나왔지만 이게 그 지금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나 대부분의 자료나 저거 뭐고 책에 있는 대부분의 코드들이 다 R3.x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x대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x대의 마지막 버전인 3.6.3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뭐 4.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4.0으로 하면 이제 오류 나는 거 몇 개만 잘 고쳐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은 RStudio 아무 버전이나 쓰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 rstudio.com 가서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딱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R 프로젝트 for statistical computing, 통계적 컴퓨팅을 위한 언어다, 이렇게 딱 적어놨고, 여기 이제 다운로드 R에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 미러 사이트가 쭉 나오는데, 이 미러 사이트를 우리가 CLN이라고 부릅니다.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 내가 복잡하게 모든 R에 관련된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 해놨어. 그러니까 갖다 쓰면 돼.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죠? CLN. CLN에 이제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데,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제일 가까운 한국에 있는 YU면 영남대학교죠. 영남대학교에 있는 이제 다운로드 R for 윈도우즈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제 R 4.0.2가 최상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2 안 쓰고 요 previous release 들어가서 R 3.6.3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R 3.6.3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실행을 하면 잠시만요. 자, R 3.6.3을 실행하실 때 그냥 이제 쭉쭉쭉 설치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설치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설치하시다가 이렇게 디렉토리 선택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디폴트로 해줘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자주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C 드라이브 루트에 R에 R 3.6.3 이렇게 이제 찾기 좋게, 혹은 이제 D 드라이브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음 쭉쭉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RStudio도 마찬가지입니다. rstudio.com 들어가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 가보시면 RStudio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공짜 버전 써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RStudio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RStudio 하셔서 그냥 쭉쭉쭉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디렉토리 바꿀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RStudio가 뜹니다. 실행해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툴즈에 헬프에 툴즈의 글로벌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베이직 제너럴의 베이직에 내가 이제 그거 설치한 디렉토리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별하게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다른 버전으로 하고 싶으면 이 버전을 이제 4.0 버전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4.0 버전으로 내가 하고 싶다, 혹은 3.6.3 버전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버전을 바꿔가면서 실행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까지 실행됐으면은 이제 그거 R 코딩 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파일에 뉴 프로젝트에서 뉴 디렉토리에서 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실행하고 싶은 요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뭐 hello R 프로젝트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 안 만들고 그냥 해도 되는데, 프로젝트 안 만들면 그거 워킹 디렉토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R 프로젝트가 이제 뜨면, 요게 이제 새로운 R 그 세션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도 여러 개 띄워놔 가지고
얘가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에 new 해가지고 R 스크립트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untitled라는 파일이 생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print 이렇게 hello R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거 익숙해지셔야 될 게 R에서는 소스 파일 단위로 실행하지 않고 문장 단위로 실행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할 때, 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치면, 요 밑에 여기 보이시죠? 이 print hello r이라는 명령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요 인터프리터로가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행해 주는 걸 RStudi오는 중계를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라는 문장을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하면 저거 밑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 3 더하기 4에서 결과를 7로 리턴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블록 지정해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이거는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렇게 문장 두 개가 한꺼번에 내려간 게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스 코드에서 내가 작업을 해서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이제 그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R 스튜디오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요 그 강의 소개까지 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정말 멋진 재밌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강의 자료하고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 주소는 여기인데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참조하시면 되고요. 좀 좋은 강의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질문이나 어떤 댓글이든 의견이든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